일이 많았습니다. 군함도와 마찬가지로 사도광산 역시 강제노역의 아픔이 서린 곳인데 일본이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이 이제 조선인 강제징용의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서 사도광산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우선 사도광산이 이게 어떤 시설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사도광산이라는 현장은 사도섬에 있고요. 네. 사도섬은 니가다현의 동해 쪽에 있는 섬입니다. 상당히 큰 섬이고요. 제주도만한 섬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17세기에 특히 은이 생산되는 관산으로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네. 네, 단시로서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라고 하거든요. 네.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일본 측은 에도 시대만을 등록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수를 뿌리고 있고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철이라든가 석탄, 아연, 그러한 전쟁에 필요한 물질을 많이 생산했고, 네. 거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총 200명, 많게는 2,400명까지 강제 동원된 그런 현장입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여서 지금까지 조선인 노동자의 한이 남아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에도 시대 때 금은을 생산한 광산으로 문화유산 등재를 하겠다라고 지금 꼼수를 부린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 장소가 이제 만약에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그게 딱 어떤 한정된 시기만을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말 문제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남도 때도 일제강점기를 빼고 먼저 등록 하려고 했어요. 네. 그때도.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시설은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에도시대 때 시설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옛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남아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꼼수를 부리고 일제강점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2015년에 군함도하고 똑같은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돈을 많이 써요. 보니까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지 여부가 유네스코 위원국에 달려 있는데 일단 일본이 위원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우리가 등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2015년 7월에 군함도 그리고 23군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등록 신청했을 때는요. 사실 한국도 그때 의원국이었고 21개 의원국 속에 일본, 한국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강력하게 반대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은 가맹국이기는 하지만 21개국의 의원국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이 10분 활용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21개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등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어요. 아무리 위원국이 아니어도 단사국, 한국이 단사국이 되는데요. 네. 거기에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에 단사국이 반대할 경우는 등록을 보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지난해에 세계 기록유산하고 함께 세계문화유산에도 그렇게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일본이 그것을 이번에 부메랑으로 막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한국 쪽의 반대가 아주 강하면
일본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회담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이제 12일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 한일 양자회담 개최를 원한다고 알려졌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키다 촌이라든가 하야시 외상은 이번에 사도 관산을 신청하는 것을 처음은 좀 보류하겠다. 이게 2월 1일이 마감 날이었는데요. 신청 마감 날이었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그러나 아베라든가 다카이치라는 강연파가 고문이 되어 있는 자민당 안에 포스 단결의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쪽에서 아주 강하게 신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키다 촌이나 하야시 외산 쪽으로는 이것을 무난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교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예.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전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뭐 한일 양자회담을 개최를 원한다라고 해서 먼저 손을 뻗었는데 네. 한국에서 강경하게 나온다. 이것 또한 또 여론전의 하나의 쓸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네. 반대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거를 사도광산을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찬성할 수도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좀 뭔가를 준비하고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일본은 논리적으로 접근해 올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지난해 8월에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2015년에 근함도 관련 유산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이나 세계에 대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거든요. 네, 이것은 근함도 등에서 조선인들이 간제 노역을 당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네네. 그러나 일본은 6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키겠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관산에서도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적인 부분을 밝히겠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할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은 그것을 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문제는 2015년에도 6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사실 네. 2년 만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계속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네네. 일본의 그러한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다시 우리 솟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일을 또 계기로 또 우리 국민들도 지금 많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한일 관계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일단 외상회담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는 극우파는 아니고요. 네. 키다도 하야시라는 외상도 리베럴 파입니다. 예. 네. 그러나 키다 촌이라든가 하야시라는 사람이 사실상 아베라든가 다카이치라는 강연파의 도움으로 또 촌리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키다 촌리로서도 현재 자민당에 있는 극우파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7월에 있는 일본의 자면 선거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는 극우파 쪽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좀 균형을 잡으면서 키다 촌리는 정치 운영을 해야 되고요. 예. 네, 그러나
참여연 선거 7월인데 이겨버리면 그 이후는 3년 정도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시다 총리의 7월 정도까지가 치르타르기 일본 안에서도 그런 극우파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공교롭게도 7월 정도까지는 사도 관산이 어떻게 되는지, 뭐라 할까, 그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한일 관계는 상당히 그 싸움의 그 장소가 될 우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분명히 이제 선거에서 이기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아베 전 총리나 강경파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해서 관료들도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선 감이 없지 않은데 7월에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진짜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시다 총리 자신의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좀 한일 관계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가 속해 있는 파벌이 막 기시다가 회장이기도 하고요. 네네. 호지회라고 하여서 항상 그 중국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등거리 외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베 쪽은 그 미국 일변도 이런 면에서도 전혀 다른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자민당 아니지만 네네. 그 중도 우파가 기시다 쪽이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베는 그 오늘 말씀은 여기 이 정도로 강경파. 그런 면에서 치르타리기는 7월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지금